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1월 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어떻게 하셨는지요? 재밌게 하더라고요. 터질만한 경주에서는 꾸역꾸역 어거지 대끼리를 주고, 또 대끼리 비슷하고 안정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인기마가 쭉쭉 빠져버려가지고 구구가 터지는데, 이건 그 누구도 피아노로 올 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못 맞히는 그런 터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부산제 7경주에서 5번 코인으로를 놓고 승부를 했는데, 뒤에서 마번을 또 하나 바꿔가지고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걔가 하나만 제대로 맞춰도 이기는 경마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완전히 마탱이를 보내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왔어요. 전 그 경주에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니면 대끼리도 뭐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터지는 경주는 손도 못 대게 그렇게 들어오는데, 내일 토요 경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대끼리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터지는 경주도 꽤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월초 경마라고 하더라도 의외의 변수가 좀 도사릴 수 있는 그런 토요 경마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 경마 승부처는 6경주, 9경주, 10경주. 자, 제주 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4경주. 서울 경마 승부처는 6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 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4경주. 자, 이렇게 선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아리온 킹카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시 엄청난 선행 경합을 펼치고도 막판까지 취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비교적 단독 선행에 가까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아리온 킹카는 직전 대비 더욱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1번은 배팅권의 강력한 충마로 인정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11번 홀리 티아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1억 3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 1차 주행검사 때는 선행력은 부족했고 취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2차 주행검사 때는 선행력의 양호함을 보여주고 추진력의 우수함, 그 다음에 취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오늘 그 닉스고원이라는 마필이 마지막 경주에서 대가리를 치고 왔듯이 11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에 일본이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빠른 페이스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11번도 좋게 봅니다. 고로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있는 1번 아리온 킹카와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에서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11번 홀리티아라, 요 두 마필의 적전 구도 속에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인데, 전반적인 레이스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얘가 거의 단독 선행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취입으로 잡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 먹을 수 있는 놈이 취입형 마필이면 10위를 못 넘어가잖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취입만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한 마필은 아무래도 선입형 강자가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1번 컴백 홀리몰리라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종반 탄력도 취입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편성상 앞뒷방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이 1번 컴백 홀리몰리다. 자, 그래서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자, 1번은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좀 덜 보고 싶은 마필이 하나가 있다. 근데 얘가 올 수도 있어. 그런데 6번 5스타라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많죠. 어떤 경우냐면 데뷔전 시 탐색을 하는 마방이 있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신마 승부율이 낮은 마방. 이럴 때 이런 마방들은 데뷔전을 탐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필이 다칠까봐 또 무리할까봐 그로 인해서 다리에 질병이 생길까봐 갑자기 심하게 운동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데뷔전은 탐색하는 마방이 있어요. 그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6번 5스타라는 말은 데뷔전 시 탐색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선취인여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이전째의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득세할 가능성과 하강을 할 가능성이 동시에 갖고 있는 마필이야. 그러면 득세를 할 가능성은 이 대부분의 마필들이 이전째에 가장 많은 성장을 하니까 요거는 성장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 3전 때도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사람들은 이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경우는 뭐냐면 데뷔전도 어쨌든 경주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면 데뷔전에서 탐색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으니까 이전째에 나은 능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 갭이 크게 되면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경우에서인지 띄워봐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성장세이니까 2전째보다 3전째 더 나은 력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야, 그런 게 어딨어. 탐색을 해도 그 말이 탐색을 한 거잖아. 그리고 2전째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거치는 게 다반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6번 같은 거 조정을 거쳐서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생각이야. 본인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거야. 저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 의해서 저도 이거 보고 안 보고를 좌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약하게 봤다. 그 다른 분이 세게 봤다. 그 얘기를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얘가 대가리 올 수도 있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견해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믿고 때리는 말은 1번이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혼탁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후착은 혼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이번 이경주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자, 이 중에서는 어떤 말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4번 파사 스포트라는 마필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선행력은 2%가 부족해. 하지만 취입력은 우수해.
그런데 1000m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추진력과 추임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난 것이 4번 이 파사 스포트 입장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번은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말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가 잠재력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경주인데, 자, 선행을 누가 갈까요? 지금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는 7번 마이닝 미스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2번 중에 7번과 2번 중에 선행을 누가 갈까? 얘는 데뷔전에서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 마필은 사실상 7번이라는 말은 주행검사 때는 선행력이 부족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2번 위주인이라는 말은 2차 주행검사 때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고 지난번 경주 때 또 더 빠른 선행력을 보여줬는데 종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둘 다 이 뛰는 과정을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데 7번이라는 말은 사실상 지난번에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서 요번에는 선행력이 하강을 하지 않겠느냐. 반대로 얘는 순차적인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더 선행력을 끌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재 봐서는 얘가 선행 같지만 내일 실전에 들어가서는 2번 유지인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말이 옳다 틀리다를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얘는 선입이 돼. 근데 얘는 아무래도 선행시의 베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말을 세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을 믿고 들어가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나름 충막감의 마필을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4번 전설무적이란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 선입이 가능하고 취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편성에서 4번 전설대로는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7번 천하무적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 900m에 출전을 해서 기본적인 선입력과 더불어 종반 취임력의 양호함을 보여줬으니까 이전째를 맞이해서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7번 천하무적도 상대적으로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이 부분인데, 자, 일단 4번 7번은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만 요 마필은 한번 터지는 막권을 하나 가져가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도 이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배팅의 축은 저는 1번 나이트윙을 가져갑니다. 얘가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경주는 정확한 축마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저는 1번을 가져갑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이후에 5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습니다. 자, 재검 시 모습은 발주가 안 좋아 후미정계를 하고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요 마필은 사실상 발주가 안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재검 때는 발주가 안 좋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인데 후미정계를 하고도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뒷방이 다 있고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검 시 증명을 해준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나이트윙은 어떤 전개상의 자유로움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것이 정답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편성은 1번이 대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어떤 말을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데 저는 7번 썬더파이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얘도 선행력은 양호한데 추임력이 2%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선행력이 원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력 우승만 있고로 저는 능력만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미나가 부족한 것은 경주를 거듭하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7번 썬더파이터 같은 마필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7번은 가져가는데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 경주는 오늘 강타쌤의 첫 번째 승부처인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도 한 2개 경주가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있고요. 나머지 서울 경마에서도 좀 배당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경주가 이번 2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1번 선봉왕자라는 마필. 1번 선봉왕자라는 마필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1번이 선봉왕자는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번 경시 1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 있느냐? 불안하죠. 저는 항상 얘기하죠. 추입형 마필들은 언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마필들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은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이지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안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충마 자체는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충마 자체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자, 단통 자체도 배당말을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여기에 1번이라는 마필을 안고 가고 또 다른 마필도 배당말을 안고 가서 자,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하는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0번 이클립스 마블입니다. 선행 갈 수 있는 말이고 추임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10번 이클립스 마블은 상대적인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여기에 8번 골든 세이브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8번 골든 세이브.
자, 요 마필은 사실상 8번이라는 말은 지난번 이전주에 소폭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에 아쉬움을 줬어. 그런데 전반적으로 선행력의 양상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지금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8번은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인데 뭔지 모르게 2%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편성은 사실상 8번을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한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은 일단 무조건 중심적인 충마로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뭐 8번 골든 세이브, 9번 5선 스텝 이런 마필들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8번을 인정을 하지만 9번도 안 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놈은 10번까지만 딱 거놓고 나머지는 누구든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후착은 인기만 접전 구도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이번 경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1번 셋보름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는 1000m를 뛰고 900m에 들어왔는데도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편성이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10m에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우위가 분명해 보여 배팅권의 상대적인 충막감으로는 1번 셋보름을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핸디캡 경주인데 별정 경주처럼 핸디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세마나 5세마들한테 전부 다 60kg를 핸디를 줘버렸다고. 이 얘기는 별정 경주도 아닌데 이렇게 핸디를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59kg, 60kg가 태반으로 깔려있는 경주라고. 그러니까 부중에 의해서 가고 안 가고가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가고 안 가고가 좌우될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후착에서 봤을 때 누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제가 좋게 보는 말은 5번 메스틱이란 마필입니다. 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다면 이번에는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오히려 직전 대비보다 더욱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5번 역시도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쌤의 두 번째 승부처인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자, 마개부 승부처. 요 경주는 999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코인으로 놓고 했는데 왜 마법 바꿔서 못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멘붕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주도 바로 그런 경주야. 코인으로 같은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그보다 더 어떻게 얘가 대가리냐 이렇게 아마 마번이 날아가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가 대가리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번 고스트 크리스를 저는 안 봅니다. 전 얘를 뺐어요. 얘를 빼고 인기마 중에서는 11번 썬더스톰을 가져갑니다. 지금의 행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대가리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마개부 승부처는 충만은 상상할 수 없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가져간다. 마번이 날아가면 어떻게 얘가 대가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마번이 충마가 날아갈 것이고 11번은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고 나머지 2두도 보병과 배당마를 가져가서 저는 이 경주를 999까지도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유튜브 승부처. 저는 이 편성에 강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리는 강축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전동미르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거예요. 근데 얘가 보병권 전력이잖아. 얘가 보병권 전력이니까 요 편성의 충마는 나름 강축이 있다. 능력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단통은 배당마를 단통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5번 전동미를 가져간다고 그랬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갑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유튜브 승부처 역시도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하는 그런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주는 9번 스타트업인데 요 마필은 왠지 냄새가 구리게 나네. 사실상 선행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는 말이라서 선행 내지는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종반 취입력에 그래도 우수함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경주가 승급전에 1200m에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대가리급 기량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그러니까 저도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좀 찝찝하기는 한데 그래도 9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많이 노다지라는 마필인데 얘도 기본 선입력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다가 종반 탄력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고 기록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요것도 좀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상대적으로는 9번, 10번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한 마리가 누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저는 이거 배팅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손질이 안 나가는 경주야. 왠지 모르게 찝찝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경주. 그래서 난 이런 경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주는 저는 배팅 안 합니다. 왜?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다 하더라도 그거를 믿지를 않는 거지. 왜? 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촉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주는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자, 이번 경주시 1번 월평천합니다. 금강 경주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고 특히 근간 3번의 경주에서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편성에서는 느린 경주 만나 선행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고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패턴적으로는 선취인 연모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사실상 1번 월평천하는 상대적인 배팅권의 충마로 읽어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월평천하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가고 후착에서도 10번 수호초 같은 마필은 역시나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주가 참 애매한 게 1번 10번 정도로 하지만 저는 1번은 인정해요. 상대적인 충마를 인정을 하는데 10번부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얘도 취임마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말이라서 후착에서는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놈은 이놈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복 세 방을 때릴까 아니면 딱 세 마리만 갖고서 공략을 할까 이렇게 고민 중인 경주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고민이 되는 경주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인기마 접전 양상의 구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 4번 웨스턴건이 그래도 상당히 좋다. 자,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고 선입도 가능한데 근간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선입형 전개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충만감으로는 4번 웨스턴건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번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누구로 가져갈 거냐 인기마 접전 양상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요것이 관건인데 저는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은 딱 3마리만 가져가는데 그 중에 인기 많은 8번 대왕대군만 인정을 하고 갑니다. 8번 대왕대군은 이 편성에서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근강경주시 꾸준하게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는 1300에 출전을 했어도 거리 적응력에 바로 적응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의 페이스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8번은 뭐 죽던 살던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저는 1번 백두대상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뭐 10번 일대명성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인기마들은 저는 안 봅니다. 1번 백두비상도 안 보고 10번 일대명성 이런 유형의 마필들 7번 강명진원까지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는 8번 대왕도견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우창만은 전부 다 안 본다. 그러면 나머지 2두는 어떻게 되느냐 8번을 해서 요 두 마리는 배당마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인기마를 안 보고 후착에서는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재테크 승부처. 자, 이 편성은 저는 나름 강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배당마예요. 배당말에서 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나머지 인기마 중에서는 6번 연이요로를 가져가긴 하는데 이 6번 연이요로가 간 모양의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 모양은 기복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6번 같은 말은 평잔하게 능력을 끌어내다가 직지점 경주 때 완벽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원상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니까 요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요게 이렇게 급하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6번 같은 말들은 양면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은 대가리로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선전을 할 가능성과 고전을 할 가능성이 50대 50이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바닥에만 깔고 가야 되는 말이지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안 된다. 자, 이번 재테크 승부처는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충마를 잡고 자, 여기에 인기마 중에서는 6번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도 실질적인 능력마를 가져가고 또 한 마리는 완벽한 배당마를 가져가서 저는 이번 경주를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해보고 싶은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마지막 승부처인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토요제 10경주 빅토리 승부처. 대가리는 6번 2열디를 놓고 때릴 겁니다. 대가리는 6번 2열디를 놓고 때린다. 자, 계속적인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꼬링 했어요. 꼬링 하고 나서 공백기를 갖고 있죠.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대 모습은 걸음밑 상태 최상이다. 자, 22주 만에 출전을 했어도 강타쌤은 6번 2열디는 배팅의 충마로 인정을 한다. 자, 그리고 후착에서는 대반란이 예측이 되고 있고 인기마들을 가감하게 자르고 가는 그런 편성이고, 요 경주는 저는 6번은 충마로 보고 여기에 2마리, 딱 3마리를 가져가는데 요 마필과 요 마필 요 3마리만 가져가는데 요 말도 배당마요, 요 말도 배당마를 가져간다. 그러면 7을 안 본다는 얘기네?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요 3마리만 갖고 가서 삼복 단방과 삼상 2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은 선행 경합이 불가피해요. 선행 경합이 불가피하다. 왜? 4번 학산 스피드도 선행을 갈 수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스팔트도 선행을 갈 수 있고, 또 10번 이클립스 베리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얘네만 빠른 게 아니라 2번 미라클 한강 같은 마필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에서의 압박과 경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발도 빠르고 선입력도 갖고 있고 선행이 전부가 아닌 마필이 하나가 있잖아. 11번 JS 로드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선입력도 갖고 있지만 취입력도 상당히 우수해. 그리고 선입전개 능력이 검증이 된 마필이야. 그러니까 11을 세게 봐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선두권에서는 아무래도 10번 이클립스 베리를 제일 세게 볼지, 아니면 승급전을 치르는 4번 학산 스피드를 세게 볼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10번은 조금 더 세게 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마필은 어떻게 할 거냐? 선두권에서는 10번, 선입형은 그럼 취입마에서는 누굴, 선취입이 되는 마필들 중에서 누굴 가져갈 거냐? 이렇게 해서 딱 3마리만 갖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대승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방송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강타쌤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 적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